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14번째 에피소드고, 좀 시류에 편승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AI가 의사를 대체한다는데 왜 의사를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한다. 의사가 AI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그러죠. 힘들어 죽겠는데 날 좀 대체해줘. 내가 할 일 좀 해줘. 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기사에 제일 무관심하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다 이런 기사 보면 웃기시네. 예, 이러고 넘어가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아이고 당직을 쓰고 있지만 이런 거죠. 내가 어제 당직 쓰면서 20년 만에 내가 L튜브도 넣고 ABC도 하고 내가 다 했어. 다 했는데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라인 어떻게 잡고 시술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다. 전혀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의사들의 착각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착각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혼동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L튜브를 넣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걸로 나를 대체할 거다라는 거는 로봇의 얘기고, 로봇은 완전 다른 분야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의사들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고, 저도 그렇고 제 또래 제 위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제 밑으로도 몇 년까지는 요즘에는 의사 국시에 실기 시험이 있는데 요즘에 저 때는 실기는 없었습니다. 의대 교육을 마치고 시험만 잘 보면 의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시험만 잘 보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하나 가지고 면허를 딴 거죠.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한번 좀 실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여서 이런 환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분 오십니다. GPT에 이렇게 물어보죠.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관련돼서 제가 이 세미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했는데 원래 의무 기록은 언스트럭처드 테스트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이쁘게 써놓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세미 스트럭처드라고 써놨는데, 이 GPT한테 너는 순환기내과 전문이고 이런 환자를 진료했다라고 하고 제가 흔히 보는 환자들 내용을 썼습니다. 72세 열흘 전부터 시작된 흉통은 운동 시 어깨도 같이 아프고 고혈압 당뇨가 있고 흡연력이 있고 비만이고 혈압이 높고 검사했더니 콩팥 기능 안 좋고 당뇨 조절 안 되고 콜레스테롤 높고 다만 엑스레이와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환자의 메디컬 컨디션을 분석하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써놓고 진단은 이렇게 해서 협심증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 환자 진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 환자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쭉 있는지 찾고 그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놓고 내용을 올렸더니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current medical 컨디션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협심증 얘기가 나오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디렉션이라고 해서 또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된 걸 볼게요. 보면 현재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서 협심증이 의심이 되는데 내용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써놨습니다. 운동 시 통증, 그 다음에 왼쪽 숄더로 레디에이팅 되는 통증, 체스트 페인이 있으니까 이건 스테이블 환자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으니까 높다. 여기까지 재밌는데 그 뒤에 제가 앞에 케이스에서 심전도 엑스레이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니 심전도 상에서 ST T웨이브 체인지가 없다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잘 설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혈압 높은데 조절 잘 안 되고 헤모글로빈 A1 7.5니까 역시 당뇨도 옵티멀리 컨트롤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높다. BMI 28 요거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갖고 오버웨이시다.
이런 그런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디렉션에서 자,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스펙트나 스트레스 에코 같은 걸 하라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인듀서블 이스케미, 이게 뭐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듀서블 이스케미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침습적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혈압 관련돼서는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라스 블로커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뇨에 대해서는 뭐 당뇨 무슨 약 먹는다고 얘기 안 해줬는데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심혈관계 질환에서 베네핏이 있는 당뇨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려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고려해서 LDL은 70 미만으로 낮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GPT는 미국 거기 때문에 AH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70 미만으로 낮추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있고, 콩팥 안 좋으니까 레날 펑션 모니터링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오라고 설명해라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내용을 쭉 써놨더니 문제가 뭔지 다 파악을 했고,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마지막 당부까지 이렇게 아주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아까 거는 너무 잘 정리해줬다. 누가 봐도 문제가 뭔지 알기 쉽게 해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진료실에서 대화입니다. 우리 챗GPT 앱을 쓰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음성 인식을 잘합니다. 한글에 대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컴퓨터에 GPT 띄워놓고 마이크 켜놓고 환자랑 저랑 대화를 하면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한번 이 앞에 환자를 가상의 환자인데 예시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아프냐, 등산하면 아프고 이렇다, 당뇨 고혈압 있냐, 약 먹고 있다, 약 먹었는데 혈압 높다, 노바스크 5ml 먹고 있다, 당뇨는 어떤가요 했더니 당화의 색소가 7.8이다, 흡연은 끊었다. 3일 전부터. 이렇게 외래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죠. 끊었는데 언제부터요? 뭐 어제부터. 끊은 거 아니죠. 네, 이런 분들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이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디컬 컨디션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걸 정리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체스트 페인 디스크립션부터 해갖고 문제들을 좀 찾고 넥스트 스텝 매니지라고 해서 이미디에이트 매니지먼트, 그다음 팔로우업 롱텀 매니지먼트 이렇게 또 잘 나눠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죠. 스페인은 티피컬한 안지나 팩토리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이 로케이션 네이처를 봤을 때 우리 간별 진단으로는 GERD와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 높고 노바스크 5ml 드시는데 푸얼리 컨트롤도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뇨랑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잘 치료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고, 당뇨에 대해서 컨트롤 잘 안 되고 있다. 또 이게 좀 재밌었어요. 3일 전에 담배 끊었다. 사실 뭐 외래에서 그 얘기 들으면 그거는 끊은 게 아니죠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담배를 끊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을 올려서 포텐셜리 혈압이나 글리세믹 컨트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담배 끊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또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 매니지먼트에서 넥스트 스텝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관상동맥 질환이 제일 급한 거죠. 그래서 카디악 이스케미아가 있는지를 빨리 어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전도를 하고 필요한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미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는 사실 앞에 내용들은 이제 뭐 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는 굉장히 클리어한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를테면 뭐 140보다 높으면은 푸얼리 컨트롤드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케이스들이었죠. 숫자 보고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답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건 제 기억을 더듬어서 예전에 제 전공의 때 있었던 케이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당직 전공의 때 뭐 한 3년, 2년 차쯤 됐나요? 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 쓰고 있는데 병동 간호사가 오늘 뭐 71세 남자 환자고
EGC, 그러니까 얼리 게스트릭 캔서 환자인데, 그래서 오늘 내시경으로 EMR을 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이제 암을 도려낸 거죠. 도려내고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급성기 합병증은 없이 병실로 잘 돌아왔고, 왔을 때 증상도 없었고, 왔을 때 혈압은 138에 83이었고 맥박은 71이었다. 그리고 4시간 바이탈을 하고 있는데 환자는 증상 없이 잘 계신데 혈압이 111에 69고 하트레이트가 96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게 문제죠. 내과 선생님들은 뭐 다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블리딩이 생긴 거죠. 출혈이 생긴 거죠. 시술한 데서 처음에 시술 끝내고는 그 당시에는 출혈이 없었는데 나중에 출혈이 뒤늦게 생겼던 그런 환자입니다. 출혈이 뒤늦게 생기면 초기에는 혈압이 약간 떨어지고 맥박이 약간 빠르고 증상은 없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샥으로,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EMR을 하면 그 당시에 출혈이 없더라도 딜레이드 블리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딜레이드 블리딩이 있으면 혈압이 약간 떨어지고 맥박이 약간 오른다. 사실 이 111에 69는 뭐 이상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내과 의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추론해서 이러면 블리딩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쉬운 추론은 아닙니다. 여러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추론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환자 했다. 뭘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 처음부터 바로 출혈 얘기를 합니다. EMR 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쭉 해갖고 쭉 얘기를 하고 조치사항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환자의 최근 상태 변화를 고려할 때 혈압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EMR 후에는 이런 걸 특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블리딩이다. 블리딩이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고, 블리딩이 있으면 혈압 떨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인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퍼포레이션이 천공이라고 하죠. 퍼포레이션이 처음에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그게 생겨서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천 조치사항으로는 빨리 가서 환자를 봐야죠. 직시평가 가서 빨리 환자를 보고 배 만져보고, 그 다음에 CBC 내서 출혈이 있는지 보고 바이탈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영상검사나 내시경을 해라, 그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굉장히 잘 추론해서 무슨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당직을 프라이머리 콜을 GPT가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거 그냥 EMR 했다, 그리고 혈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럼 출혈이네 하고 찍어서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다르게 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병실에 돌아왔을 때 혈압 138에 83에 하트레이트 71이었고 4시간 후에도 혈압이 134에 84, 하트레이트 68이었다. 변화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출혈입니다. 이러면은 그만 꽝이니까. 내용을 봤더니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은 좋은 징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을 보면, 자, EMR 성공적으로 받고 지금까지 합병증이 없었고 이거 좋은 징후고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평가 조치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금은 바이탈이 안정적인데 첫 24시간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출혈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 멜레나나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식사는 뭐 부드러운 식사 해야 된다, 뭐 약물은 안티플레이틀렛 이런 거 지침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해서 쭉 내용을 지금 네가 얘기한 거는 문제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EMR을 한 환자니까 이런 합병증들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환자한테 뭐 식사나 약은 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단순히 EMR하고 혈압 가지고 찍어서 출혈입니다 얘기한 게 아닌 거죠.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떠신가요? 인텔리전스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챗GPT는 의료용이 아닙니다. 이 챗GPT가 학습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중에 의료 데이터가 있긴 하겠지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5%, 3%?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작정하고 의사를 이것들 말 안 듣는데 무조건 대체해야겠다 해서 왕창 학습시킨 다음에 만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의사의 인텔리전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당직 근데 로봇은 아니니까 누가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당직 대기실, 뭐 기사 대기실 같은 데 이러고 졸고 있으면 이제 띵동 하면서 503호 누구 환자 가서 배 만져보세요. 배 가서 이제 만져보고 이거 딱딱한데요? 그럼 뭐 CT 찍으세요. 그러면 CT 찍고 판독도 다 해주고, 그럼 퍼포레이션이니 외과 컨택하세요. 이런 식의 대체가 안 일어날까요? 저는 제가 의사를 하는 동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대체될 것 같습니다. 챗GPT가 이 정도 하는데 이거 만들면 충분히 대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살린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사실 의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GPT가 뭐 환자를 보든가 말든가, 나는 힘든데 대체를 하든가 말든가 그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동안 GPT 3.5, 4 이렇게 진화하면서 얘가 얼마나 환자를 잘 보기 시작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